자, 이어서 갑니다. 자, 10회차 왔습니다. 문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 신분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귀족은 음서나 공음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귀족은 음서, 요즘 말하면 아버지 빼고 관직에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음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리는 궁중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중앙관리들의 역할이 뭐냐는 얘기죠. 네, 설이 궁중실무라고 했죠. 네, 궁중실무는 여기입니다. 남반입니다. 궁중실무는 여기 남반이고요. 이게 그 고려 전기부터 후기까지는 주로 양반들 자제들이 많이 했어요. 왕의 측근 인사들이죠. 그런데 우리 원간섭기가 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성들에 대한 문제가 걸려요. 즉 궁녀들에 대한 문제가 되게 걸리고 그 다음 왕비들에 대한 문제가 걸려서 건장한 20대 남성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성적인 문제가 나에게 많이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원간섭기 이후부터는 남성들이 이제 내시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내시들만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 갖다가 내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궁궐 내에 있는 관련된 업무를 한다 해서 내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가 되면 전형적인 내시 문제로 중국에서는 이걸 보통 환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환관. 남반, 궁중실무, 궁중실무뿐만 아니라 왕의 호의, 왕의 호의 업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의 연락 업무, 되게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게 남반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리는 중앙관청의 하급관리입니다. 중앙관청의 하급관리이다. 이건 조선시대도 그대로 바톤이 이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서리 문제, 그 다음에 남반에 관련된 부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민은 백정이라 불리며 법제적으로 가거응시가 가능했다. 그렇죠. 이 백정에 대한 의미가 또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지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조금씩 달라집니다. 고려와 조선이 달라집니다. 고려와 조선 볼까요? 자, 조선은 우리가 보통 백정하면 도사랍에 종사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고려의 백정은 일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차이점들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향소 부곡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네. 향과 부곡, 소. 이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뭐 전쟁 포로라든가 영모에 관련된 사람들, 영모 관련자들, 별도의 공간에 따로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량 역천이다 그러죠. 신부는 양인데 하는 역할이 천한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농민들, 수공업자들 갖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신량역천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특히 향소부국들이다. 신량역천이었다. 이건 고려시대의 향소부국을 신량역천이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조선은 없을까? 조선도 신량역천이 있죠. 이걸 칠반천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 향소부국과 칠반천역은 달라요. 뭐 나장, 수군, 그다음에 봉숙군, 그 다음에 조졸, 7가지 천한 직업을 얘기합니다. 7가지 천한 직업을 가졌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천한 직업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구국공무원 대상자에는 직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칠반천역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량역천이었다고 부르다. 구분하실 것. 향소부곡, 그 다음 칠반천역, 시대에 따라서 달리, 내용이 다르지만 신량역천이라고 공통으로 불렸다는 사실, 불리었다는 사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갑니다. 특히 중인 계급들에 대한 부분들 되게 많이 출제됩니다. 꼭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돌무지 덧널 무덤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친 기억부터 니을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이 무덤은 신라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신라의 고유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깨뭇거리를 넣은 나무 너늘을 설치하고 그 위에 냅돌을 쌓은 다음 흙으로 덮었습니다. 봉분이죠. 니은번 도굴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장품이 남았습니다. 왜? 규모가 초등학교 운동장만 하다고 엄청난 규모라고. 그래서 도굴꾼 몇 사람 가가지고는 하룻밤 사이에 도굴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였다는 거죠. 벽화 천정에는 주로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상징적인 벽화가 등장했다. 천만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고유 무덤 양식입니다. 신라 고유 무덤 양식입니다. 특징, 규모는 되게 큽니다. 규모는 되게 크다. 규모는 되게 크다. 두 번째, 부장품을 털기 어렵다. 부장품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 번째, 벽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벽화는 우리가 보통 굴식 돌방 무덤에, 국내에 있는 무덤 중에는 굴식 돌방 무덤에서 주로 발견되더라. 국내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무덤으로 천마총, 호우총, 서봉총, 항남대총 등이 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3번 가죠. 미술중 왕대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시조가 개국한 이래로 나라 이름이 일정치 아니하였다. 혹은 사라라고 하였으나 신들은 생각한데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롭다는 뜻이요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인 즉 그것으로 국호를 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니 왕이 이에 따랐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증왕이죠. 네, 지증왕씨. 자, 첫 번째, 불교식 악명을 사용했다. 누구예요? 법흥왕이죠. 불교식 악명. 네. 두 번째, 백제 동성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네, 백제 동성왕하고 결혼 동맹을 맺은 거야. 소지왕입니다. 소지 마리간이라고 그러죠. 소지 마리간. 이게 결혼 동맹입니다. 결혼 동맹에 대한 얘기. 낮의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네. 비유형하고 눌지 마리간에 맺은 게 낮의 동맹입니다. 신라 백제는. 낮의 동맹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결혼 동맹이 두 번째를 가야 됩니다. 순서로 간다면.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볼까요? 분황사를 건립하고 첨성대를 축조했다. 이건 다 알죠? 뭐 선덕 영어 문화재가 총 3개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분황사, 첨성대 추가하다면 뭐가 있을까요? 황룡사, 구충, 목탑이 구충, 목탑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4번 지방의 주군현. 자, 4번 지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방의 주군을 정비하고 군주를 파견하였다. 우리 지증왕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우리가 한화정책이거든요. 한화정책. 중국 한족의 문화를 우리가 수용하게 됐다. 그 중에 하나가 지방제도죠. 지방제도 우리가 바꿔두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주군을 정비하고 군주를 파견하게 됐다. 군주를 파견하게 됐다. 훗날 통일되고 난 다음에 우리 명칭이 총관 도독으로 바뀌죠. 총관 도독 명칭이 이건 통일 이후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일 이후에 총관 이건 문무왕 때, 이건 원성왕 때입니다.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주와 총관 도독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물어봅니다. 군주는 행정 기능과 그 다음에 군사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대신 총관과 도독은 뭐죠? 행정 기능만 주고 군사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책 중에 하나가 총관과 도독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증왕 시기의 대표적인 정책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사로에서 지증왕 정책 정도는 우리가 다 안 보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사로국이란 나라가 사방을 널리 이롭게 한다. 신라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증왕.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우리 우경 실시했던 것도 기억나죠?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다. 우경실시. 우경실시. 그 다음에 금성에 동시를 설치하죠. 금성은 경주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명칭이 금성이었으니까 금성에 동쪽에 시장이 열렸다. 시장이 열렸다. 그 다음에 우상국 복속 또 알아야 되겠죠. 우상국 온라인 울릉도죠. 울릉도를 복속했다. 누가? 신라장군 이사부가 볼을 이용해서 사자를 나무로 깎아가지고 사자를 이용해서 이업을 가해서 복속하게 했다. 우상국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순장을 금지하죠. 순장 금지. 부족장들 또는 왕실에 사람이 죽게 되면 모셨던 사람들 다 죽여서 같이 매장하는 방식이죠. 되게 비효율적이죠. 이거 이제 불교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아직 공인되지 않았지. 불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죽이는 것보다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속 유지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실에서 이제 왕실에 이제 어떤 상을 당했을 경우에 여름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할 수 있죠. 그래서 얼음을 저장하더라는 거예요. 얼음을 저장하는 능력에 대해서 특히 서빙고 같은 시설들이 만들어지더라. 지정왕식이 되게 꽤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보고 계속 하나씩 이렇게 읊지려 보세요. 그러니까 또는 써보시거나. 그러니까 적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적을 때는 다 이해 가는데요. 시험 문제 볼 때 헷갈려 죽겠어요. 이렇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문제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물 및 유적지가 속한 시대와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천 전공이 어딘가요? 구석기. 덧띠 새긴 무늬 신석기. 고령 양천동 바위 알터 그림 청동기. 발량전 철기입니다. 발량전 말고도 더 있죠. 철기를 대표하는 화폐들이. 중국의 화폐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 발견된다는 얘기는 중국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역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발량전, 오수전, 그죠? 명도전. 철기시대 우리나라에 중국과 교역이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요건 진나라 것, 요 오나라 것, 요건 춘추 전국시대에 주로 이제 뭐 제나라 것. 이런 식으로. 철기를 대표하는 화폐가 우리나라에 발견되었다. 중국과 교역이 있으면 알 수 있다. 자, 옳지 않은 거 가겠습니다. 1번. 가와 나. 집에 피집의 관계가 발생되지 않은 평등사회였다. 그렇죠. 구석기와 신석기 사회는 아직 평등사회죠. 청동기를 가야만 어떻게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하죠. 2번.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널무덤과 동무덤이다. 널무덤과 동무덤은 철기시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철기시대. 답은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질문. 금속재 농기구를 사용. 그렇죠. 철기시대가 되면 금속재 농기구가 사용되고 청동용 농기구는 의식용 도구로 변화됐다. 의제화됐다는 말씀. 의기화되었다. 순서 가나다 순으로 전개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울게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갈게요. 5번 보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풍속이 있었던 국가와 풍속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혼인하는 풍속을 보면 구두로 약속이 정해지면 신부집에서 큰 번체 뒤에 작은 별채를 짓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신랑이 신부집 문 밖에 와서 이름을 밝히고 꿇어 앉아 절하며 안에 들어가서 신부와 잘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두세 번 청하면 신부의 부모가 별채에 들어가 자도록 허락합니다.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고구려의 서옥제입니다. 고구려의 서옥제.
남편 서자입니다. 지복자고요. 예, 일종의 뭐죠? 대릴 사이즈의 모습이 보이죠? 왜 이와 같은 결혼 제도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게 노동력이었겠죠. 농경사회니까. 노동력 확보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 6번. 자, 다음 중 등장한 시기가 다른 사료를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 다른 사료입니다. 1번 작복을 섞어서 뿌리는 방법에 의해서 여러 고을의 농을 찾아 듣고 중요한 내용을 뽑아 책으로 써 올려라. 이건 세종대왕 때 농사직설. 농사직설입니다. 이거 결과 우리가 공법이 발효되죠. 공법.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이렇게 농사직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태음 통계와 태양 통계를 중국에서 얻었는데 그 법이 이것과 약간 달랐다. 이를 바로잡아서 네 편을 만들었다. 2번 지문이죠. 이순지 세종대왕 때입니다. 되게 수학적인 계산법에 되게 능했던 인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게 뭔가요? 실정산 네 편. 실정산 네 편. 3번 효자 충신 연료로 뚜렷이 기술할 만한 사람이 각각 110명을 뽑아서 전면에 그림을 그리고 글까지 같이 표기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종대왕 때.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의 특징은 중국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례를 갖다가 약 100여 명 정도를 추려서 기록을 했다. 그림과 더불어서. 이거 삼강행실도라고 한다. 도자가 들어갔다는 그림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림과 글을 통해서 널리 보급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급용이었을 것이다. 다 세종대왕식입니다. 4번 삼국시대부터 당대의 시부, 시문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글을 합하여서 동문선이라 불렀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동문선은 알다시피 성종입니다. 성종인 명예훼손 서거정의 동문선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통이고요. 다 세종대왕이고요. 세종.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는. 자, 가와 나를 주장한 승리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가.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온전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구하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권수정의 결사문. 실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밑에 발췌가 어딘지를 먼저 보세요. 글을 읽지 않아도 돼요. 자, 첫 번째가 권수정의 결사문입니다. 가인가요? 가. 권수정의 결사문. 권합니다. 수행 방법을. 어떤 수행 방법을 정해서 지혜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했다고 얘기하네요. 이렇게. 첫 번째, 독경. 두 번째, 노동. 세 번째, 앉아서 하얀 벽을 쳐다보면서 선수행해 주세요. 이걸 자선이라 불러요. 자선. 권수정의 결사. 결사는 종교적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걸 우리 결사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울입니다. 진울은 선정승려예요. 그죠? 네. 선정승려인데 지금 독경은 불경책을 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불경책을 읽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선정승려는 우리가 수행 방법이 순간 터득하는 방식은 오랜 기간 동안 참선을 통해서 수행 방법을 한다고요. 그 수행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안 되겠죠. 근데 진우는 선정승려에도 불구하고 하엄경을 읽는 순간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봤을 때. 제가 비근한 예를 이렇게 들죠. 언효대사가 살아있을 때의 불교 종파는 교정밖에 없었다고 신라 중대. 근데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터득했다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 방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지. 선정승려에서 터득하는 방식이 네, 이런 방식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을 읽으시라, 독경 이렇게 나오고 있다. 야, 이거저거 해봐. 그냥 있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진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권수정의 결사문, 불교가 되게 부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죠. 특히 최충원 정권으로부터 네, 후원을 되게 많은 인사입니다. 무신 정권 시기. 두 번째, 진강국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두 번째, 이제 좀 올라올까요? 다시. 진각국사 해심이라는 단어를 쓰죠. 진각국사 해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옛날 공의 문화에 있었고 공은 지금 우리 시중에 들어왔으니 공은 불교 유생이요 나는 유교의 불자입니다. 서로 손과 주인이 되고 스승과 상자가 되는 것은 예부터 그러하였고 현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만을 생각한다면 불교와 유교가 아주 다르지만 그 실질을 알면 유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뭐예요?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해심이. 누구의 제자인가요? 여기 있습니다. 진울의 제자이죠.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이 되겠죠. 이 사람은 주로 최후 정권식 활동했던 인물, 최후 정권식 활동했던 인물이다.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는 선정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고자 했다. 진울은 선정 중심에. 자, 진울 보죠. 맞는 질문이죠. 되게 불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죠. 예, 진울이 수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보자고요. 선선 통합을 하던데. 선선 통합이 선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교 통합을 하겠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이때 선이요. 예, 여기는 남선종, 여기는요 북선종.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신라하대부터 남선종과 북선종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죠. 좀 잠시만요. 다시. 이렇게 적을게요. 남선종, 그 다음에 북선종. 남선종과 북선종이 맞다. 여기는 육조 해능이라고 부르죠. 해능 계열이다. 여기는 수신 또는 신수 계열이다. 이렇게. 여기 승려는 귀족 승려이고요. 여기는 나무꾼 출신의 천민 출신이죠. 나무꾼 출신의 천민 승려가 육조 해능이 됐죠. 남선종, 북선종, 해능 계열, 그 다음에 수신 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다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수행, 선종을 하나로 통합되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하겠다. 즉 선교가 이렇게 가겠다는 뜻입니다. 진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질문. 가는 선정 중심으로 교정을 통하겠다. 정확하게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는 성리학의 수용에 사상적 기반을 논했다. 이건 가가 아니라 나로 가야 돼요. 해심이 돼야 되겠죠. 성리학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3번. 나는 공민왕의 왕사였다. 공민왕의 왕사는 보호스님입니다. 네, 보호스님입니다. 공민왕의 왕사였습니다. 왕의 스승 역할을 하게 됐다. 자문 역할. 네, 보호스님은 이제 우리 마지막 임재종을 또 수입시켜오죠. 수입하죠. 네, 마지막 선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말에 마지막 선종이다. 임재종. 4번 질문. 나는 자신의 행동을 참여하는 법화신앙을
예, 4번 질문. 법화신앙. 요새입니다. 이분은 진우라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예, 진울이 편지를 하죠. 예, 요새 스승에게 뭐 하십니까? 예, 제 순천 갑니다. 같이 가실 의향 있으면 오세요. 요새가 진울과 함께 순천에 가서 예, 결사운동을 보고 듣고 배우죠. 그리고 요새는 다시 강진 백년사를 가서 백년사에서 결사운동을 하죠. 여기는 교종승려이기 때문에 선중과 끝까지 할 수가 없죠. 수행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강진에 와서 예, 백년사 결사운동을 통해서 예, 많은 사람을 갖다가 예, 참여시키죠. 그리고 예, 법화 신앙을 중시하였다. 결국은 이거거든요. 예, 참회멸제, 미타정토거든요. 참회하세요. 당신의 죄를 사해야 돼서 천주교에서 쓰는 것과 비슷하죠. 미타정토, 이거 원효의 사상 얘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강진, 그 다음에 영암, 이쪽은 대부분 법화종 계열이 되게 많죠. 되게 이 부분에 그 높은 산들이 절이 되게 많거든요. 네. 대부분 여기는 법화종 계열이 되게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영암 주변에 있는 절들이 다 이런 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풀렸죠? 그래서 문제 8번 갑니다. 불교 문제가 선생님 풀 때마다 죽겠어요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잡혀요 하다 보면 네. 자 8번 다음 가부터 다의 기능을 담당한 조선시대의 관청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관청입니다. 가 사정을 논하고 관원을 감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과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밝히고 애람된 행위와 원동을 금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가 지문이죠. 사헌부라고 합니다. 사헌부, 같은 말로 헌부 줄여가지고요. 또 해치, 요즘 치면 네, 말썽 많은 검찰 같은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사헌부. 두 번째, 임금에게 간언하고 정사의 잘잘못을 논박하였다. 사관원입니다. 뭐 설명할 거 없죠, 여기서. 다, 안 읽어도 이게 나오겠다 보니까. 국내의 경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역할을 했다. 홍문관입니다. 도서관 역할도 하고, 네. 왕과 뭐 경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되게 많은 역할을 했던 게 홍문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볼까요? 1번. 가부터 다는 고려의 삼사를 개성하였다. 요걸 우리 보통 삼사라고 하죠. 네. 삼사는 오늘날의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조선의 삼사는. 그러나 고려의 삼사는 전혀 다르죠. 단순 회계 기능을 하였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어요. 아주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틀리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나는 태종 때, 다는 성종 때 설치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가부터 다의 업무는 성격으로 보아 원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렇죠. 4번, 가부터 다는 왕과 고위 관리의 활동을 견제하여 정치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한번 볼까요? 문제 9번. 다음과 관련된 고려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성은 왕시성을 가졌고 초명은 심, 왕심이네요. 쿠빌라이 칸이 일본 정보를 위해 선박 300척을 건조할 것을 명하였다. 5월 쿠빌라이 칸의 딸인 17세의 홀도 노게리 미실, 어려워. 네, 제국대장 공주.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하였다. 10월 3일 일본 정벌 동독군이 4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산에서 출발하였다. 네, 동독군이 마산을 통해서 출발하였다. 누구냐고 물어보겠죠? 네, 충렬왕이죠. 일본 원정이죠. 일본 원정에 관련된 겁니다. 1차가 우리 합포에서 출발하죠. 합포.
하포에서 오늘날의 마산 얘기입니다. 하포에서 우리 병력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 갔다 오래요. 병력이 한 2만. 우리 병력 한 2만. 그 다음에 함선이 900척. 어우, 장난 아니죠? 함선이 900척. 그 다음에 원나라 병력도, 우리 이건 고려 병력이고, 원나라 병력도 2만이 갑니다. 예. 예, 원나라 병력 2만 이렇게 갔다. 어마어마한 병력이 갔는데 결과적으로 1차 실패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군사 2만이면 4만이지. 함선 900척이야. 결과적으로 규슈에 가서 태풍 만나서 결과적으로 본토에 가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1차고요. 2차를 한번 볼까요? 둘 다 충렬항입니다. 1차도 충렬항, 2차도 충렬항대 갔다는 겁니다. 2차 때 이제 두 가지로 가죠. 동로군. 여기 하포에서 또 갑니다. 하포에서. 이렇게. 동로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강남군에서요. 네. 강남군. 중국에 출발했습니다. 네. 중국. 면주라고 하는 곳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출병하게 돼요. 둘 다 마찬가지. 1차도 그렇고 2차도 마찬가지. 똑같이 규슈에서 태풍을 만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 시험장 가서 이거까지 나오지는 않을 텐데 이게 사료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사료 냈잖아요. 이렇게. 이 왕 제2식이 사실 충렬항에 대한 얘기. 옳은 것. 성균관을 1번입니다. 순수 유학교군으로 개편했다. 순수 유학교군 개편했다. 이건 공민왕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성리학 진흥을 위해서 개경에 만권당을 설치했다. 충선왕인데요. 개경이 틀렸습니다. 연경에 설치합니다. 오늘날의 중국이죠. 오늘 북경 부근이죠. 연경에 만권당을 설치합니다. 책을 10,000권 정도 소유할 수 있는 커다란 건물 하나 만들었다. 만권당. 세 번째, 찰리 변이도감을 설치했다. 충수광입니다. 충숙. 찰리 변이도감은 충수광 때 개혁기구했다. 물론 성공할 수는 없죠. 4번, 고조선 계승의식을 담은 역사서 삼국여사와 제왕옹기가 네, 줄게요. 삼국사와 제왕옹기가 이 시기에 쓰였다. 맞습니다. 되게 자주적이죠. 그다음에 반원적이죠. 되게 자주적 성격을 띠고 있다. 반원나라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자,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진 시기의 사실과 가장 가까운 것은 자, 경계의 난 이후에 경인과 계사의 난을 갖다 우리 합쳐서 우리는 경계의 난 이렇게 펴죠. 여기 정중부가 난을 일으켰던 거. 진보당, 정중부의 정권 탈환에 대해서 동북면 병마사 진보당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너 싫어 엄마 자식아 이렇게 한 거예요. 합쳐서 우리는 경인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읽어보죠. 경인난 이래로 귀족 고관들이 천한 노비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벌써 느낌이 와 있어야 된다. 아, 이거 뭐 얘기하고 있구나. 장수들과 재상들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라고 해서 어찌 힘든 일에 시달리고 채찍질 아래서 고생만 하겠는가. 이건 최충원의 산호였던 만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충원의 산호였던 만적이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연설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밀고에서 만적이 체포되었고 처형되는 걸 같지만 그
처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개인 목숨은 되게 중요한 목숨이 하겠지만, 이분이 말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제일 밑바닥에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노비들마저도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신분해방운동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신분해방운동이 일으켰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까운 것, 가장 가까운 것. 지금 최충원의 만적의 난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1198년 얘기입니다. 1198년. 이거 가장 가까운 앞뒤로 한번 지어보자고요. 자, 1번 항해도와 경기도 임꺽정의 난이 일어났네요. 임꺽정의 난 16세기 조선시대, 조선 명종시기. 일단 아닌 거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이 웅주에서 반을 일으켰다. 이건 9세기. 네. 신라시대, 신라하대. 틀렸죠. 3번. 신라 부운동의 성격을 띈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일어났다. 김삼이 효심의 난. 1193년. 김삼이 효심의 난. 이음이 집권한 시기. 예, 김삼이 효심. 이음인과 김삼이 효심들이 커넥션점이 있죠. 그래서 신라 부운동을 깨겠다. 거의 유사하죠. 지금 현재 1193년, 1198년, 5년 토월이니까. 그 다음에 몰락한 양반 홍경래의 지휘 아래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강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4번 지문은 적어볼까요? 19세기, 그죠? 1811년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 서북인에 대한 차별대우죠. 서북인의 차별대우. 뭐, 이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평안도 놈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역차별이 큰일 날 일이죠. 서북인에 대한 차별대우. 1811 홍경래는.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내용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사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1811년 뭐요? 순조죠. 순조 11년이죠. 그럼 순조 협정을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공노비 해방이에요. 66,000여 명의 공노비를 해방한 게 순조시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지문에 이렇게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됐죠?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지요. 10번의 답은. 자, 문제 11번은 우리가 식사를 좀 해야 되겠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